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도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아시아나 사태, 뭐 아시아나 사태는 뭐 이게 재벌이라면 이게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현 이 사태가 나타난 건데, 자기 반성은 없이 욕심은 욕심대로만 챙기는 것 같아 좀 안쓰럽고. 뭐 아시아나 사태 나온 김에 자동차 쪽도 한번 하청업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얘기해 주려고. 내가 몸담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현대기아가 점유율이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를 이야기해 보자고. 현대차가 있으면 모비스라는 데가 있지. 근데 어차피 이게 자회사고 이게 이제 모회사가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구조로 모비스 위에 있기는 한데 어떻게 따지면 또 동급이기도 해. 왜냐면 모비스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동급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뭐 지배 구조로 보면 자회사긴 한데 하여간 모비스라는 데가 있어 일단. 근데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소모품이라는 것도 이게 회사가 틀려. 소모품 1회사, 소모품 2회사, 소모품 3회사. 예를 들어 소모품도 뭐 예를 들어 2원화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막 3원화, 4원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처가 4개, 3개, 4개 막 이렇다는 얘기지. 왜 그렇게 해주느냐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1회사가 납품을 못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느냐, 그래서 부품 회사를 다원화한다, 이런 얘기를 해.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솔직히 파업하지 않게 돈을 주면 되잖아. 응? 원가만 드립다 갖다 깎고, 뭐 예를 들어서 도요타 제품을 카피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요타 제품을 카피를 하래. 뭐 우리나라처럼 요즘 뭐 카피 많이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한테 모비스가 저거 괜찮으니까 저거 좀 카피 좀 해보래. 카피를 그래서 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카피할 때 해서 이게 원가가 얼마 들어갈까 이제 딱 장깨를 뽑겠지. 저 얼마 그럼 이제 아직 생산 라인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견적서를 뽑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견적서를 뽑았으니까 이거를 얼마까지 떨구라는 거지. 근데 하청업체 이제 쥐가 나는 거지. 그거를 그 가격, 기능도 그 기능이 돼야 되고 원가도 그 이하의 원가를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하청업체는 막 죽으려고 들지. 그리고 불량 나면 하청업체에 닥달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소모품 회사도 이게 누구한테 배웠겠어? 모비스한테 대기업한테 배운 거지. 예를 들어 소모품 1회사라는 주식회사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내 하청을 줘요. 그리고 외주 하청을 줘. 뭐 거진 뭐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 뭐 그 기업을 디스하려는 건 아닌데 그 지배 구조 자체가 그래. 예를 들어서 소모품 1회사라는 회사 안에 소모품 1회사 소속 직원은 한 20명, 30명뿐이 안 돼. 근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100명, 200명 되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사내 하청 구조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지. 외주 하청은 또 외주 하청대로 별도로 주고. 얘네들한테 모비스한테 보고 배운 거 소모품 1회사도 외주 하청을 줄 때 여러 개로 나눠서 줘. 왜냐면 한 군데다 안 준단 말이야. 너희들, 왜냐면 모비스하고 계약을 맺을 때 물량 납품 못해서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 지금 아시아나항공 사태처럼 30분 지연시 뭐 얼마, 뭐 1시간 지연시 음식값의 뭐 50% 이런 것처럼 얘네들하고도 그런 계약을 맺어. 그런 계약을 맺으니까 얘네들도 물량을 못 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외주하청 업체를 여러 개를 둬 또. 누구한테 보고 배웠겠어? 대기업한테 다 보고 배운 거지. 응? 대기업은 그나마 정부 관리를 받는다고 사내 하청을 솔직히 많이 주지는 않아. 근데 이 모비스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1차 밴드 업체, 뭐 2차 밴드 업체, 뭐 그런 밴드 업체들은 원청 직원보다 하청 직원이 더 많아. 뭐 원청 직원도 많은 데가 있어. 뭐 특별하게 뭐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 같은 경우 그게 심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 기업은 예를 들어서 불량이 나도 사장이 가서 까이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들이지. 만앤휴맨 동우. 옛날에 원래 동우라는 회사가 만앤휴맨한테 넘어갔어. 그다음에 풍성den소. 원래 풍성이라는 회사도 있었다. 근데 그 회사는 전장품 만드는 회사였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 근데 덴소가 그 회사를 먹어버리면서 풍성den소, 뭐 컨티넨탈, 많은 부품 회사들이 있지. 근데 그런 회사들은 불량이 나도 대표가 끌려가서 까이진 않아. 모비스한테. 근데 모비스한테 까이나 뭐 현대자동차에 끌려가서 까이지. 근데 이게 국산 중소기업, 그러니까 국내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현대자동차한테 가서 대리나 과장급한테 가서 까요. 그럼 사장이 가서 머리 굽신굽신 굽이고 욕먹으면 참 좋겠네. 외국인한테는 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이라는 회사들이 응? 해외에 나가고는 꼬랑지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국내에서는 왕인 척 어흥거리고 있는 게,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외국인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들한테는 당연히 그 회사들도 뭐 구조가 있으니까 뭐 직원 뭐 대리나 뭐 과장들이 가서 까이긴 하겠지. 근데 국산 중소기업 같은 회사들은 가서 대리나 과장이 까이는 게 아니잖아. 하다 안 되면 대표가 가서 까여요. 그럼 사업하고 싶겠냐고. 그거 뭐 몇 푼 버는 건 아니겠지. 많이 벌겠지. 많이 벌겠는데 경영혁신하라고 또 쇄신하라고 내려와. 경영혁신 쇄신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영혁신 성과로 해서 뭐 원가가 뭐 예를 들어서 50원 줄어들었다 치자. 그럼 50원에 대해서 원가 절감 또 들어가는 이유는 뭔데? 이렇게 하청 업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조지다 보니까 나같이 하청 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참 괴롭지. 그래서 노동보안관인가 뭔가 그런 거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또 자본가들은 또 그런 노동보안관들이 많이 나오면 귀찮아지겠지. 나 같은 사람은 노동보안관이 나오길 바라는데 자본가들은 싫어하니까 자본가들의 로비로 인해서 점점 막힐 거야. 언젠간 대기하겠지만 계속 늦어지겠지. 애를 안 낳는다고 아이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그래, 스트레스 받고. 그래, 나만 같아도 그래. 사람의 스타일 따라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 술 먹고 푸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나처럼 이렇게 노는 게 좋아서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피곤하고 잠자는 사람이 있고,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푸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침에 출근해서 어찌됐든 7시까지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토요일까지 근무해.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캠핑을 좋아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언제 나갔다가 언제 들어오냐. 나가면 또 피곤하고, 뭐 월차 있기야 하지. 근데 월차도 솔직히 막 야, 그래도 급할 때 쓰게 프리하게 쓰라고 하는 회사들이 적어요. 꼭 뭐 3일 전에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겹치지 말아라, 주면서도 요구 조건을 막 달지. 아니, 월차는 내 맘대로 쓰라고 나와 있는 건데 룰에 따라서 뭐 3일 전에 뭐 보고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뭐 그거 내 맘대로 쓰라는 거야?
보고받고 쓰라는 거지. 거기다가 겹치면 안 된대. 직원들끼리 매출 떨어진다는 거겠지.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어찌됐든 이렇게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생활하기가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는데, 기득권층하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근무 환경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인구의 25%라고 쳐,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애 낳고 살기가 좋냐 이거야. 뭐 자영업자도 지금 나 죽는다 하고, 밑에 하청업체 직원들도 솔직히 핀말리는 사투를 하고 있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어차피 지금 그 아시아나항공 사태를 봐서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시아나항공 밑에 있는 회사만 바뀐 거지, 솔직히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돌고 도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응? 아시아나항공 밑에 그 LSG라는 회사에서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응. 게이트 고메 코리아로만 바뀌는 것 뿐이지, 그 지금 돌아가신 사장님도 원래 LSG 소속이었던 사장님이었던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하청업체는 물량 떨어지니까 게이트 구매 코리아 쪽으로 쭈르륵 가면서 이게 쭉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게이트 구매 코리아 자체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샤프도 앤코, 어쨌든 샤프도 앤코한테 그거는 임시적으로 3개월 동안 단기 계약을 한 거잖아. 어쨌든 게이트 구매 코리아 쪽으로 이게 쭉 가게 된 건데, 어차피 일하는 사람은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지. 위에 있는 저기만 바뀌니까 기업 회사만 바뀌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 어떻게 따지면 지네들 비용 좀 줄이려고,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마진을 더 챙겨 먹으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더 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기업만 더 나자가 빠지는 건데, 참 요즘 뭐 뉴스 보고 있으면서 20년 후에도 저런 기업들이 계속 있으면 애를 낳을 수가 있을까? 나 하나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희들이 나중에 태어났을 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해도 엄청 잘해야 되거든. 뭐 못한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야. 잘해도 엄청 잘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데, 아니 엄청 잘하는 것도 재능이거든. 근데 그 재능을 발휘하라는 건 아닌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취적인 구조에서 살아가려는 거잖아. 공부를 못하면 그냥 대기업들한테 나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살아야 되고, 공부를 잘해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면 노예가 되는 건가? 공부를 못하면 착취를 당하는 거고. 솔직히 대기업하고 하청업체하고 차이는 복지 차이인 것 같아. 복지. 급여 차이는 솔직히 없다고 봐. 급여적인 차이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해갖고 최저시급보다 한 200원 더 주나? 500원 이상 주는 회사 못 봤어. 이제 문제는 그 연말 성과급하고, 그다음에 상여금하고, 그다음에 휴가 때 나오는 그 복지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하청업체들은 무슨 리조트를 문수로 가. 예를 들어 리조트를 싸게라도 갈 수가 없잖아.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무슨 연수원 막 대여해 주잖아. 연수원 신청할 수 있고, 그거 뭐 빌려주잖아, 연수원. 그것도 뭐 짬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는 짬이라도 되면 할 수 있는 거지. 우린 짬이 돼도 못해요. 하청업체들은. 이런 복지적 차이가 있어. 대기업에서 대기업 너무 부러워하지 마. 대기업이라고 월급을 더 주는 건 아니야. 당연히 상여금하고 연말 성과급의 차이가 커서 연봉 차이가 엄청 나지.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월급적인 차이는 그렇게 없다라는 거지. 내 말은. 너무 대기업 들어가려고 용 쓰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못 들어가도 돼. 대기업 못 들어간다고 뭐 죽지는 않아. 다만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굳이 하청업체 들어가도 사는 낙이 있겠지. 지금 뭐 노동보안관이 생겨서 너희들 사는 데에는 좀 나아지길 바라지만 나 사는 데에는 노동보안관도 없고 정책으로 뭐 만든다고는 하는데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너희들 사는 세상은 좀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바란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씩 만들어 보기로 했어. 뭐 아니야. 뭐 계속 얘기해봐야 가슴만 아픈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